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오랜 경진안으로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수 없던 북한은 적은 인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대칭 전략에 일찍부터 눈을 돌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사이버전인데요. 오늘은 정체를 숨긴 채 은밀하게 접근해오는 북한의 사이버전 실상과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부대라는 거는 익숙한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인터넷상 전산망을 침투해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디도스 공격, 기관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스피어 피싱, 인터넷에 링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탈취하고 이런 것들. 전자적 수단을 사용해서 공격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정보를 다 가져가고 이런 걸 전담으로 하는 부대가 사이버 부대입니다. 북한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 핵 미사일 잠수함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한 게 사이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1999년대는 코소보 전쟁을 아실 건데 코소보 전쟁 발발 시에는 C4ISR 그러니까 정보전이죠. 완전 첨단 정보전. 첨단 기술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걸 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다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이 없이는 전쟁이 안 되겠다. 이런 걸 굉장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군사대학에 관련 기술 학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최첨단 정보 기술을 총동원해서 있는 지능형 정보전사 그러니까 머리로 싸우는 사람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이버 전사 이걸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이버전을 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어디 가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인원, 장비, 교육훈련이에요. 전쟁하려면. 그래서 북한은 해커 양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해커 사관학교에 불리는 금성 제1, 2 중학교. 여기에는 전국 초등학교 상위 0.001%, 0.01%라면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돼. 10만 명. 수학, 과학, 영재를 선발해주고 2년간 컴퓨터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금성 1, 2 중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는 군에 입대시키지 않고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등에 진학을 시킨 거예요. 북한은 해커 양성을 위해서 영재 발굴을 못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캐치하고 그 사람을 키운 거죠. 그래서 북한 최고급 종합군사대학교는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인데 여기서는 1986년부터 5년제 전산 과정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매년 수백 명의 사이버 전사를 배출했고 같은 해에 평양 미림동에 설치된 미림대학이라고 미림대학. 현재는 기밀군사대학으로 불리는 대학들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3년제 대학원 연구과정을 시행했고 졸업 후에는 정찰 총국 산하기관으로 다 갔다 이거지. 1997년 사이버 인력 양성기관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모란봉대학. 매년 30몇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에게 인민군 중위 계급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길러진 해커들 중 최고 실력파들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서 유학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면 중앙당과 군사조직 산하에 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키우는 해커들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2023년도 5월에 미국 IT 기업 해커어스 여기서 개최한 해킹 대회에서 북한 대학생들이 1등에서 4등까지 1등은 800점 만점을 받았대요. 800점 만점에 만점. 또 다른 거는 세계 80여 국에서 2만 명 정도가 매달 열리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대회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 여기 코드 셰프라고 하죠. 코드 셰프 2013년부터 20년까지 18번이나 북한 사람이 우승했다 이거. 같은 대회에서 2020년에 6개월 연속 우승하기로 했다 이거지. 아무튼 북한 해커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북한 해커들의 능력은 세계 최고수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 CIA 중앙정보국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사이버전 5대 강국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이렇게 꼽았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굉장히 우려하면서 수천 명의 북한의 해커 부대가 또 다른 핵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어느 정도 있느냐? 어림잡아 4개 조직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찰 총국의 사이버전 지도국, 총참모부 산하 적공국, 중앙당 조사부, 그다음에 통일전선부, 이 정도가 주 사이버 부대인데, 정찰 총국 121국의 핵심이죠, 핵심. 여기서는 해킹과 사이버전을 담당하는데, 컴퓨터망 침입을 하고 비밀자료 입수하고 바이러스 유포하고 군 전략기관 사이버 공격, 이런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그다음에 외화벌이도 한다고 해요. 이 사이버전 그룹에서 운영하는 해킹 그룹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통상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보고서가 있고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런 것들 연계돼 가지고 해킹 그룹이 한 6개 정도, 최소 6개라, 최소 6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국방백서, 우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보에 소속된 사이버 해커가 약 6,800명.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000명 정도 했는데 한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수천 명의 해커 중에 수십 명의 슈퍼브레인, 대장이 왕초 브레인, 왕초 해커가 있다. 슈퍼브레인이 일상적으로 해킹을 하고 나머지는 그 정보 물어다주면 거기 분석하는 거죠. 수천 명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 이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그래서 북한과 관계된 해킹 그룹이 또 이제 우리가 눈에 계속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함수키 같은 건 다 알아요, 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 정보기관, 그다음에 언론사,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2023년 8월달에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정찰 총국 산하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데, 여기서는 주로 돈, 북한이 제일 급한 게 돈이잖아요. 무역도 다 막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 그다음에 최근에 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데, 특히 2014년도에는 좀 시끄러웠죠. 미국에서 김정은이 인터뷰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게 소니 픽처스인데 거기를 해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가서 가만 안 두겠다, 이 정도로 막 시끄러웠다고. 그다음에 안다리엘이라는 정찰 총국 산하에서 해킹 그룹으로 있는 건데, 스톤플라이 또는 또 사일런트 천리마,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의 방산업체, 의료기관, 그다음에 이런데 랜섬웨어 공격에서 돈 내라, 돈 내면 풀어줄게, 이게 랜섬웨어인데 이런 걸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안다리엘 소속 림종혁이라는 해커가 또 유명해요. 나사를 비롯해서 미국 내 11개 주에 17개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벌였는데, 최대 $10,000,000, 그러니까 하나로 약 144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이버텔은 오랜 역사가 있지만은 해킹 그룹을 총지휘하는 것은 정찰 총국이에요. 이게 2009년도에 창설되었고 김정은 정권에서 본격화됐죠. 우리가 잘 아는 사이버 테러 공격 있잖아요. 77 디도스 공격이라고 우리가 잘 알 건데, 저도 이때 깜짝 놀랐는데 2009년도 7월 7일 날 정찰 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에서 이게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차례 연이어서 한국과 미국 주요 금융기관 이런 데를 공격했어요. 2011년 4월에는 북한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 금융 전산망이 마비됐어요. 북한 해커들이 농협 전산망을 침투해서 서버 273대를 파괴했고 20일 동안 금융 업무를 마비시킨 적이 있죠. 2013년 3월 20일에 발생한 320 전산대란도 있어요. 이때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켜서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했는데, 북한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한 8개월간 준비했다고요. 2013년 6월 달에는 청와대 국무총실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걸로 완전히 도배도 했죠. 김정은이 북한의 해커 부대를 3대 전쟁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뭐 핵미사일 잠수함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4대인데, 이거는 뭐 핵미사일은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이버전은 보이지 않게 수시로 사용하는, 수시로. 이 해커 부대가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핵미사일 개발하는 개발 조달금을
충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핵미사일 개발이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돈 나서 할까? 이게 항상 의문시했는데 이 해커 부대가 조달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암호화폐 분야,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초점을 맞추고 해킹하고 있다. 돈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TRM이라는 랩스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도에 약 8억 달러, 우리로 한 1조 1626원을 훔쳤고 2024년도에 세계 전체 암호화폐 도난 금액의 35% 정도로 절취를 했는데 이 수치가 사실상은 여러 평가 기관에서 평가는 알고 있는 거 노골적으로 좀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얘기지 그 이외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전년 대비 그런 2023년도보다 한 17% 상승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 피해 사례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2019년도 11월 국내 가상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더리움 잘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 이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소행이라고 지난해 11월 20일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해 5월에는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3억 500만 달러를 했고 7월에는 인도 가상거래소에서 2억 3,490만 달러 규모를 해킹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 모두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산하의 주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북한을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데 북한의 IP 수수가 있는데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여러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면 중국은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찝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하청 위사를 가동하다가 당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해킹을 바로 하는 거죠. 그럼 방에서 지시하면은 중국에 나가 있다가 바로 활동하고 아니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위장하기도 하고 취업한 후에 수주한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가상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상자산 해킹 후에 다양한 첩보 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 국내 방산업체를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밝힌 우리나라 공공 부분을 경외한 국제 사이버 공격의 수는 2023년도에는 하루 평균 162만 건. 근데 이 가운데 북한 공격이 약 80%라고 해요. 실제 라자루스, 안드리엘, 그다음에 김숙희 이런 북한의 3대 해킹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대 조직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업체 대상으로 전방위 해킹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에서 1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방산업체를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해킹에 대응해서 한미일 3개국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공조를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책 수립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방화벽을 만들어 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잘 못하죠. 근데 중소기업 중에 고하이 그 테크놀로지 가진 업체들은 한창 긴장.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돈 없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좀 같이 해가지고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부가 권장해야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 있잖아, 한미동맹. 근데 일본은 사이버 동맹도 하고 미일 사이버 동맹을 맺은 지가 좀 돼요.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 북한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체계적으로 해커를 양성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도 IT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간군이 협력한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등과 협력해서 핵보다도 무서울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